우리는 왜 토론을 하는가? 우리에게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함께 해결을 모색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함께 해결을 모색해야 하는 문제들은 매우 다양하다. 토론 참여자들은 문제를 파악하고 규정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때때로 합의에 이르고 또 때때로 불일치를 발견하게 된다. 이때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탐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토론을 한다. 또한 사회 정치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토론을 하기도 한다. 어떤 형태의 갈등이든 갈등 상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요구되는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화, 합리적인 토론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토론에서 상대방에게 논증을 제시한다. 즉, 어떤 근거와 함께 어떤 주장을 제시한다. 이때 논증이라는 말의 모임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은 기본적으로 설득이다. 결국 토론의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설득함으로써 우리는 일정한 견해를 공유하게 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어떤 견해에 설득된다는 것은 그 견해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기존의 신념과 가치체계, 지향적 태도 등을 수정하여 기존의 견해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설득이다. 한편 그러한 포기와 수정이 전혀 일어나지 않으면서 논증을 통해서 새로운 견해가 도입되는 경우도 있다. 즉, 청자가 기존의 신념체계와 가치체계, 지향적 태도 등에 전혀 없던 새로운 견해를 정당하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설득에 해당한다. 요컨대 논증을 통한 대화에서 설득이 일어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존의 견해가 포기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새로운 견해가 도입되는 경우이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는 서로 다른 견해를 지닌 사람들이 함께 토론을 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설득이며, 후자의 경우는 주로 교육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설득이다. 한편 논증을 통한 대화에서 설득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매우 중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기존의 견해가 포기되지도 않고 또 새로운 견해가 도입되지도 않았지만 상대방의 주장과 그 주장의 근거와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게 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주장과 근거가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게 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우리는 이를 상대방에 대한 이해 또는 상호 이해라고 부를 수 있다. 예를 들어 힌두교도가 아닌 사람이 소고기를 먹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힌두교도를 설득시킬 수는 없을지라도 토론을 통해서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는 일은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토론의 목적은 설득이나 상호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토론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이해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당면한 문제들의 해결을 모색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토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어느 누구도 토론을 수행함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는 믿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토론은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이다. 토론의 목적이 설득과 상호 이해에 있다는 점은 대단히 중요하다. 토론 윤리는 바로 이러한 목적에 따라 세워지기 때문이다.
토론자는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다. 토론자는 기본적으로 진실한 태도로 토론에 임해야 한다. 토론자는 평등하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 주어야 한다. 토론자는 자신의 견해만 옳다는 독단주의를 벗어나 다른 견해도 옳을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 이는 과연 상대방과 나의 주장이 타당한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태도로서 민주주의적 사고방식과 비판적 정신에 입각한 태도이다.